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10월 30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커밍아웃, 미투, 자 이런 것이 지금 검찰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또 조국 전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감, 반발이 검찰 조직 내에서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됐죠. 제주지검의 평검사 이환우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플러스에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결국 정치인은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이한우 검사는 2016년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뭐 불기소 특권이 있어도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검사죠. 그러니 어떤 정치색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너무 정치적이다.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시작을 한다. 뭐 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니 조국 씨가 전직 법무부 장관 조국 씨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추미애 공개 비판한 이한우는 어떤 사람? 이러면서 기사 링크를 하나 겁니다. 그 기사가 2017년에 이한우 검사가 뭐 그 동료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의자에게 면회를 금지시켰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큰 결점인 것처럼 해서 이런 검사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말하는 건 전부 엉터리다. 이런 식의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 기사를 링크를 해줘. 그런데 전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니 현직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다시 이렇게 그 링크를 조국이 올린 그 링크를 그대로 옮기면서 본인 SNS에 좋다,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정체성 공표, 커밍아웃, 정체성을 공표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 이렇게 우리 검찰개혁에 반발을 하고 본인에 대한 비판을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보는 겁니다. 반발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하면은 우리는 계속 개혁할 거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좌표를 찍은 거죠. 지금 친문 세력이 즐겨 사용하는 좌표 찍기. 자, 이 한우 검사에 대해서 좌표를 딱 찍어 놓으면은 친문 네티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맹폭을 가합니다. 못 견딜 정도로 맹폭을 가죠. 자, 그것을 노린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예고죠. 인사보복 하겠다. 인사보복, 뭐 이것은 뭐 조국 추미애의 전매 특허 같은 거죠. 인사보복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한우를 찍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그동안 참고 있던 검사들이 폭발한 것이죠. 이 프로세스에 일선 검사들의 실명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전 현직 장관이 좌표 찍어서 평검사를 협공하느냐, 막 이런 식의 그 글이 올라오니, 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 이 검사도 평검사입니다. 지금 여기 전면에 나선 사람들은 뭐 윤석열 사단, 뭐 한동훈 검사장, 뭐 고검장, 뭐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평검사들이 폭발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 특히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노무현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죠. 자, 이 최재만 검사가 저도 이환우와 같은 생각이므로 커밍아웃한다. 추미애 장관이 커밍아웃 하는 거냐, 정체성이 그거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냐, 그러니까 최재만 검사가 저도 이환우와 같은 생각이므로 커밍아웃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 커밍아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특징이 실명으로 댓글을 막 답니다. 직책과 실명을 다 노출시키고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뭐 공감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뭐 추미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검사들이 그 커밍아웃에 나도 커밍아웃 한다고 하고 비판을 하고 추미애 조국을 비판을 하고 다는 그 뒤에 본인들이 번호를 매깁니다. 뭐 75명째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가로 열고 어느 지청이 아무개 검사 76번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반입니다. 7시 반인데 이것이 지금 실명으로 이 커밍아웃을 한 검사가 지금 16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조간딱풀에 160명을 넘었었습니다. 아침에 조간딱풀에 60명
어제까지 60명이, 어제 밤 10시까지 60명이 댓글을 달고 커밍아웃을 했다. 검사 60명이.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 160명이었고, 지금 7시, 오후 7시, 8시가 다 돼갑니다. 8시쯤 됐는데, 지금 댓글이 210개를 넘었었습니다. 210개 넘었었습니다. 210명의 검사가 이 이한우 검사에 대한 조국, 그리고 추미애의 낙인 찍기에 대해서, 좌표 찍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이한우다. 나도 최재만 검사다. 이렇게 하면서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벌써 21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전체 검사 수가 한 2,000명 됩니다. 2,000명 되니 10%,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이 댓글을 달면서 동참을 했다는 이야기죠. 검사, 이 정도면 금난입니다. 금난. 그리고 지금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월말, 오늘은 월말이죠. 오늘, 내일이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자, 월말이 미제 사건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가장 바쁜 시간이다. 그런데도 이 댓글이 210개가 넘게 달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달 초, 주 초부터 급격히 증가할 수가 있다. 여기에 호응하는 검사들이 지금은 막 업무 처리, 오늘 내일 업무 처리해야 돼서 바빠서 그 댓글 다 파악을 안 하고 못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여유가 생기면, 다음 달 초에, 다음 주 초에 여유가 생기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검사들이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절반 이상이 되죠. 전체 검사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면은 이때는 내부 연판장을 막 돌리는 등 집단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법조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검난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검난인데, 자, 이렇게 이 프로세스에서 검사들의 불만이 표출이 됐죠.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전에 막 검사들을 믿는다 이렇게 했던 말이나, 또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뭐 이렇게 했던 말에 영향도 또 받았다고 봅니다. 받아서 이렇게 검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데, 물론 검찰이, 제가 검찰을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검찰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관행, 항상 권력에 붙어서 뭐 수사를 자의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 또 뭐 별건 수사해서 기업인들만 올가 넣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검찰개혁은 해야 되지만은 이 검찰개혁을 현 정권의 방패막이라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 정권의 방패막이로서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불우정 개입 의혹이죠.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이 드러나고 문재인 정권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가면 탄핵감입니다. 탄핵도 될 수 있다. 그것이 법조계 그리고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했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국 일가 비리 이런 것은 뭐 정권 자체와는 좀 정권 자체의 흔들림과는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런 사건, 또 이번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여기가 정권과의 연루된 의혹,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핑계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검찰개혁, 무조건 하면은 이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들이 저항을 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조국도 그렇고 청와대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검사들이 잘 압니다. 그 검사들이 이것은 너무하다. 검찰개혁을 빌미로 해서 젊은 검사들까지 검찰개혁을 빌미로 해서 이 정권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 고립화시키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수사 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남발한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전체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히려 정권에 지금 위협을 당하는 친문재인 쪽 검사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이런 검사들은 또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지금 반기를 드는 겁니다.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에 올리는 이런 글뿐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그 전에 라임 사건 총지휘했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 윤석열이 작심 발언한 그 당일날, 국감 당일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사퇴를 했죠. 그 다음에 정진웅 한동훈 검사장을 유심칩을 압수수색한다고 난투극을 벌였던 정진웅 부장검사도 다른 고검검사가 서울고검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옵티머스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덮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수사를 했던 그것을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찰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 수사 1선 수사 형사 부장이었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윤석열에게 보고한 적 없다. 윤석열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또 옹호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장악을 하고 있는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이성윤을 치받았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하면서 라임 사건 말고 처가 사건, 그리고 그 측근 사건, 뭐 한동훈 사건이든지 뭐 여러 또 장모 사건, 뭐 부인 사건 이런 데 대해서 수사지휘권도 다 박탈을 했죠. 그리고 뭐 윤대진 형, 소윤 대윤하는 윤대진 형의 이 뇌물수수 사건 이런 것도 다 못하도록 그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의 명을 받아서 이 윤석열 처가 측근 수사팀을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에게 자 이거 당신이 맡아서 이거 수사 규모 확대 검사들 막 데려가서 그 막 몸집 키워서 이 수사해. 이 검찰총장은 지휘권 박탈당했으니까 내가 지휘권자야. 그러니 수사를 해. 이렇게 하면서 이 윤석열 찍어내기 수사와 감찰에 인력을 막 갖다 쏟아부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단순한 검찰의 난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물꼬가 터지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와대 출입을 오래 하면서 봐왔던 것, 그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30년 이상 봐오면서 느낀 것은 현 살아있는 권력이 임기 말에 가면서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이 권력 노수 현상, 레임덕이 오는 그 첫 징조가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순서대로 돌아서죠. 뭐 검찰이 막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그 다음에 뭐 국세청 막 세금 문제로 하고 또 감사원 또 뭐 여러 가지 정보기관 국정원 이런 데서 차례대로 돌아서는 그것이 레임덕의 첫 번째 징후인데 이번에는 특히 검찰이 돌아서는 이 정도가 과거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검찰을 올가매려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고 살해는 수사를 방해하는 데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보호를 지키게 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검찰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검찰개혁의 저항 프레임으로 다 밀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버티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윤석열을 묶으려고 했지만은 지금 잘 묶여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작심 발언을 하고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하고 또 어제 대전을 찾아서 대전지검 고검 본인의 옛 측근들이 모여있다가 자천당한 그 대전에 가서 또 그 검사들을 격려를 하고 최근에 유의미한 뭐 15.1% 자기 대선 주자 지지율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 앞으로는 검사들이 뭐 이 프로세스에서 커밍아웃하는 이런 문제도 그렇지만 분위기가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위기가 잡혀간다. 이것은 곧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에 물꼬가 터졌다. 그렇게 해석이 정치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